이번 시간에는 우리 OSI 7계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OSI 참조 모델이요. 이 OSI 참조 모델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다른 시스템들 간에 원하는 이제 통신을 위해서 우리 ISO라는 그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제안해 놓은 그런 이제 통신 규약을 우리가 이제 OSI 참조 모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OSI 참조 모델이 우리 OSI 7계층 요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7계층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얘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을 계층적인 그런 구조로 이제 나누고 각 계층을 전부 다 이제 표준을 이제 정해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OSI 7계층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OSI 7계층을 우리가 이제 표로 정리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물리 계층이다.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다. 우리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이다. 그리고 우리 세션 계층이다. 그리고 표현 계층이다. 그리고 이제 응용 계층이다 해서 이렇게 총 7개의 계층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맨 밑에 여기를 보고 이제 1층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위가 이제 2층, 그 다음에 3층, 그 다음에 4층, 5층, 6층, 7층하고 이렇게 이제 7층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게 우리 OSI 7계층이라는 거예요. 이 OSI 7계층은 어디서 만들었다? 우리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었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OSI를 거꾸로 읽으면 이제 ISO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연관 지어서 기억 좀 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 1층부터 시작해서 7층까지 이 순서는 전부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1, 2, 3층 요 세 개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하위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하위 계층에는 물리 계층이다.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계층이 우리 이제 하위 계층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4층부터 시작해서 우리 7층까지 이 네 개의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위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송 계층이다, 세션 계층이다, 표현 계층이다, 응용 계층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계층이 우리 상위 계층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세 개, 네 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중 상위 계층이 아닌 거 찾아라, 하위 계층이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의 순서대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기억할 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이제 기억을 해도 되는 거고, 밑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응표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방송국에서 일해요. 방송국에서 이제 세트장 만드는 그런 일 있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세트장을 만들 때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고 저를 이제 알바로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제 일을 할 줄 몰라도 거기 가서 정말로 이제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친구 소개로 들어갔는데 괜히 일을 잘못하게 되면 친구 얼굴에 이제 먹칠하는 거잖아요. 해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정말 가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시키는 거 저 사람이 시키는 거 막 열심히 수행하다가 큰 실수를 이제 하나 저질렀어요. 그러면 제 친구 이제 얼굴에 이제 먹칠하는 거죠. 해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응표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세트장에서 일하더라. 근데 나 때문에 내 대신 뭘 했다? 물 먹었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해서 응표 세트 4대물이요. 해서 응표 세트가 이제 우리 상위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대물, 내 대신 물 먹었다. 그 세 개의 계층이 우리 이제 하위 계층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OSI 7계층은 요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되고, 상위 계층이다, 하위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OSI 7계층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계층적 구조로 전부 다 이제 나누고 그 각각 계층별로 표준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개발하는 그 사람인데, 그때 나는 이제 내가 개발하고 싶은 게 이 네트워크 계층이 좀 더 이제 속도가 이제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정해진 그 표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내가 네트워크 계층에서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을 내가 이제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오류 제어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오류 제어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능을 내가 이제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데이터 링크 그 계층에 표준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내가 또 개발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제 표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이제 개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다가 만약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7계층 중에서 이제 어느 계층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이제 빨리 찾아내서 그걸 이제 해결해야 원활하게 이제 우리의 통신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구성 요소들을 계층적 구조로 전부 다 나누고 각 계층별로 이제 표준을 전부 다 이제 정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우리 OSI 7계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계층별 프로토콜 이제 데이터 유닛하고 PDU가 나왔습니다. 이 PDU라는 거는 동일한 그 계층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데이터 단위를 보고 우리가 PDU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이제 물리 계층에서 물리 계층으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 이제 비트 단위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들끼리는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패킷 단위로 그렇게 이제 서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는 세그먼트 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션 계층이다, 표현 계층이다, 응용 계층이다,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메시지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요. 그래서 우리 OSI 7계층이 있을 때 그때 이 물리 계층이 이제 1층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2층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그리고 3층이 우리 네트워크 그 계층이고 4층이 이제 우리 전송 계층이에요. 그리고 5층, 그리고 6층, 7층이 우리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이요. 이렇게 이제 각각 계층별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단위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각 계층별로 동일한 그 계층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OSI 7계층에 보게 되면 이제 7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하위 계층, 우리 이제 물리 계층이요. 이 물리 계층이 이제 1층이었죠. 자, 이 물리 계층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한테 이제 컴퓨터가 이제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이제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컴퓨터 한 대만 있다면 통신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그냥 방에 있어요. 나 혼자 방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이제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 혼자서는 아무런 이제 대화를 못 하겠죠. 누군가가 이제 대상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한 대 가지고는 아무런 이제 통신을 못 하더라. 내가 만약에 인터넷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 KT가 됐든 LG가 됐든 아니면 SK가 됐든 그런 곳에다가 인터넷을 먼저 이제 신청을 해야 내가 이제 인터넷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집으로 인터넷 선을 이제 하나 넣어줘요. 그러면 그 인터넷 선을 나는 이제 컴퓨터에다 갖다 꽂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 뒤에 보게 되면 인터넷 선을 이제 꽂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보고 우리는 이제 랜카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인터넷 선을 나는 이제 랜카드에 꽂으면 이제 나는 이제 통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이제 한 사무실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5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해서 이 5대들끼리 서로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통신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각각 컴퓨터들마다 전부 다 이제 인터넷 선을 싹 다 이제 꽂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각각 이제 컴퓨터들로부터 나온 이런 선들을 어딘가에다 또 꽂아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 내가 이제 인터넷 신청을 이제 하나를 하고 내가 우리 집에 컴퓨터가 만약에 3대가 있다. 그러면 그 3대 컴퓨터를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공유기라는 그 장치를 이제 많이 사용하죠. 해서 각각 이제 컴퓨터에 나오는 그 인터넷 선들을 전부 다 이제 공유기에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킨다고요. 근데 이런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컴퓨터에서 나온 이런 선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허브라는 그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해요. 해서 각각 이제 컴퓨터마다 나온 그런 선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허브에다가 다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이 허브라는 이제 장비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허브라는 이 장비는 한 사무실이 됐든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그런 컴퓨터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허브라고 합니다. 이 허브는 그냥 각각의 이제 인터넷 선들 있죠. 그런 각각의 이제 인터넷 선, 회선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허브라는 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 계층은 우리 이제 전송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두 장치 간에 실제로 이제 접속도 이제 해주고 절단도 이제 해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 이런 특성들을 정의한 그런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물리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 계층에서는 물리적인 그런 전송 매체랑 그리고 전송 신호 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한 그런 계층을 우리가 이제 물리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2층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그때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 뭔지 좀 잠깐 보자고요. 만약에 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무실에 있는 이런 컴퓨터들끼리 서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놓게 되면 이런 이제 각각의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이제 통신이 이제 가능하다고요. 그때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고 내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얘랑 이제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되면 그때 이 선을 타고 이제 허브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전송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이제 목적지까지 이렇게 이제 전달이 이제 될 거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이 컴퓨터랑 얘랑 이제 통신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이제 허브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겠죠. 그때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두 개 이제 인접한 그런 이제 개방 시스템들 간에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해서 우리 사무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컴퓨터들끼리 서로 이제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계층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통신할 때 그때 이제 이 허브라는 이 하나의 이제 장치를 이제 이용하죠. 해서 이 내부적으로 이제 통신할 때 서로 이제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제어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들끼리 서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제 주고받는다 그랬어요. 해서 프레임 동기화 그런 기능도 이제 수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통신하다가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해서 오류 제어 기능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통신할 때 그때 이제 순서를 제어하는 그런 이제 기능도 이제 수행해 주는 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논리 링크 제어가 됐든 아니면 매체 이제 액세스 제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HDLC다, 그리고 PPP다, LLC다, 그리고 ADCCP다, 그리고 LAPB다, 그리고 X25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의 이제 연결에 이제 설정과 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해주는 그 계층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거는 두 개 이제 인접한 그런 이제 개방 시스템들 간에 신뢰성 있고 이제 효율적인 그런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때 이제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을 때 아무리 이제 한 사무실이라고 해도 서로 이제 통신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랑 내 친구랑 둘이서 이제 달리기를 할 겁니다. 해서 출발선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총이 땅 하고 이제 울렸어요. 그럼 이제 뛰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둘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뛰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제 뛰더라도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는 그 시간은 서로 이제 다르겠죠. 해서 내가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이제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의 그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속도 차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흐름 제어 기능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그 프레임의 시작이다, 끝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임의 이제 동기화 기능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죠.
해서 오류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런 이제 오류 이제 검출이 됐든 회복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이제 오류 제어 기능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이제 전송을 할 때 그 순서도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링크도 제어를 해줘야 되고 매체 액세스 이제 제어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계층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우리 HDLC다, 우리 PPP다, LLC다, 그 다음에 ADCCP다, 그 다음에 LAPB다, 그리고 X25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데이터 이제 링크의 이제 연결에 설정과 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해주는 그 계층이 우리 2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3층이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죠. 이 네트워크 계층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망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네트워크 계층이 뭔지 우리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의 이제 컴퓨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을 때 이 전체적인 인터넷 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네트워크, 우리 회사 네트워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회사들의 그런 이제 네트워크도 존재하고 여러 개가 이제 존재하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그림이 이제 조금밖에 표현이 안 됐지만 이런 이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이제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사 이제 컴퓨터들끼리 데이터를 잘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정보 전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 안에서 이제 통신이 잘 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 계층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계층은 뭐냐? 그때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내가 이제 이 컴퓨터를 이제 이용하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이 컴퓨터를 이제 이용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내 네트워크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만 통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와 이곳에 들어있는 그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이런 컴퓨터랑 서로 이제 통신하고자 했을 때는 중간에 있는 이런 서버들을 이제 거쳐야 된다고요. 그때 저는 여기서 이제 서버라고 전부 다 이제 표현하고 여기다가 4개만 이렇게 이제 그려놨지만 이곳이 이제 우리 인터넷 망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인터넷 망이다 그러면 이런 서버가 수없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이 상대방 컴퓨터랑 이제 통신하겠다. 그랬을 때 내 컴퓨터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출발해서 이 허브를 통해서 이제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 허브 이곳까지 이제 중간에 이제 뭔가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이제 데이터 교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그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계층은 이 중간에 있는 이 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기능을 수행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 네트워크 계층은 개방 시스템들 간의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연결 관리를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서로 잘 교환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중개 기능을 이제 수행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한다 그 얘기는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연결도 이제 설정을 해주고 유지도 해주고 이제 해지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연결 관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두 대 간에 서로 이제 통신할 때 이 허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시킬 때 그때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서버가 지금은 4개밖에 없지만 수없이 많겠죠. 그런 서버들 중에서 어떤 서버를 이제 통해서 지나갈지 그거를 이제 결정해주고 그걸 이제 서로 이제 연결시켜주고 데이터를 이제 교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부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차를 타자마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요? 우리가 차를 타자마자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이제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고 나면 내가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그 경로를 우리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이제 찾아줘요. 해서 우리한테 이제 경로를 한 가지만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 일반 경로다, 추천 경로다, 무료 경로다, 뭐 고속 경로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쫙 뜨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경로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안내 시작 그걸 이제 누르게 되면 서울부터 이제 부산까지 내가 가는 동안에 그 길을 전부 다 이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게 우리 내비게이션이라 그랬죠. 그런 이제 내비게이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라우터라는 그 장비입니다. 해서 이 라우터라는 장비가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장비인데, 이 라우터라는 그 장비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준다? 우리 경로를 이제 설정해 주더라. 우리가 이제 경로 설정하는 걸 보고 이제 라우팅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만약에 지금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 컴퓨터를 이제 통신할 때, 그때 여기서 이제 이 허브부터 시작해서 이 허브까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날아가야 되겠죠. 그때 중간에 보니까 여러 개 이제 서버를 이제 거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림에는 4개의 서버만 있지만 우리 실제 인터넷상에는 이런 서버가 수없이 이제 많겠죠. 그때 이 라우터가 이제 트래픽 제어라는 것도 이제 해주는데, 이 트래픽 제어는 뭐냐?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 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어디서 이제 교통 체증이, 어디서 이제 트래픽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곳이 이제 제일 원활하게 이제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경로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원활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라우터는 그 장비가 경로를 이제 설정할 때, 그때 여기서 이 허브에서 출발해서 이 첫 번째 서버를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서버를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서버를 지나서 이곳으로 목적지까지 이제 찾아가라, 그렇게 이제 안내를 이제 해줄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경로 설정을 이제 딱 한번 해주면 그때 라우터의 역할은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라 중간에 또 트래픽 제어도 또 해준다고요. 우리 요즘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 만약에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그 경로를 이제 안내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다고 끝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제 부산으로 가는 그 길 중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그런 정보를 이제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이제 수신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다른 경로로 이제 우회할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다른 경로로, 교통사고가 이제 나지 않은 그런 경로, 원활한 그런 경로로 다시 이제 안내 시작을 또 시작하죠. 그것처럼 맨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원활했었는데 다른 이제 컴퓨터들도 이제 막 통신하다 보니까 이 경로가 이제 원활하다,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트래픽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곳보다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경로로 또다시 이제 안내를 해서 그 다음 데이터부터는 이제 다른 경로로 이제 또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계층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패킷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랬죠. 그런 패킷 정보 전송도 수행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실제 이런 각각의 이제 컴퓨터들끼리 실제 이제 전부 다 이제 접속을 해주고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 그런 특성을 전부 다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우리 물리계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그 안에서 신뢰성 있고 이제 효율적인 그런 정보를 이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계층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연결할 때 이 중간 부분을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송 계층이요. 이 전송 계층이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얘가 이제 4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이 4층, 이 전송 계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하위 계층 이제 3개의 계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전송 계층도 물론 이제 상위 계층에 이제 속하지만 그 위에, 이 전송 계층 위에 또 3개의 계층이 더 있죠. 해서 이 전송 계층이라는 거는 OSI 7계층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 하위 3개의 계층과 우리 맨 위쪽에 있는 그 상위 계층 3개의 계층의 중간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우리 전송 계층이에요. 해서 이 전송 계층이라는 거는 논리적 이제 안정과 균일한 이제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줍니다. 해서 종단 시스템 간에 투명한 그런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 주고요. 그리고 전송 연결지 설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전송해 주고 연결 해제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우리 전송 계층이에요.
해서 여기서 이제 주소도 이제 설정하고 다중화도 이제 해주고요. 에러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수행을 해줍니다. 그때 우리 전송 계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우리 TCP라는 게 있고 우리 UDP라는 게 있고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신뢰성을 이제 보장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그 방식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일반 편지로 이제 보낼 수도 있고 등기 편지로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등기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TCP예요. TCP고 UDP는 이제 일반 우편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해서 이 TCP는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고 잘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물어봐요. 해서 이 TCP라는 거는 우리 이제 등기 우편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전송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해주죠. 근데 UDP는 상대방 목적지까지 이제 날아가는 거를 보장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 TCP가 이제 등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UDP가 이제 일반 우편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에는 지금 총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션 계층이요. 이 세션 계층이라는 거는 우리 송수신 측 간의 관련성을 이제 유지하고 대화 제어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우리 세션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 가서 내가 만약에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하나를 이제 다운받았어요. 다운받다가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제 오류가 생겨서 만약에 이제 통신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누르겠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어받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받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세션 계층에서 송수신 간에 서로 이제 관련성을 유지하고 대화 제어를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해서 얘네 이제 프로세스들 간에 대화의 이제 구성이 됐든 아니면 동기 제어가 됐든 데이터 교환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주는 게 우리 세션 계층이요. 그리고 체크점, 우리 동기점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동기점이라는 거는 오류가 있는 그런 데이터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동기점, 체크점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이 동기점에는 우리 소동기점이라는 게 있고 대동기점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동기점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요.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상대방한테 너 잘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대동기점이고요. 그런 걸 이제 물어보지 않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소동기점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세션 계층에서는 송수신 측 간에 그 관련성을 이제 유지하고 대화 제어를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이제 계층이더라. 해서 대화 이제 구성이 됐든 아니면 동기 제어가 됐든 데이터 교환 관리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해 주더라. 요게 이제 우리 세션 계층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현 계층이요. 이 표현 계층은 뭔가 이제 표현해주는 그 계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보자고요. 우리 OSI 7계층을 봤을 때 맨 위에 꼭대기에 이제 응용 계층이라는 그 계층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계층이 이제 우리 표현 계층이고요. 그 아래 계층이 이제 우리 세션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 계층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표현 계층은 응용 계층과 세션 계층, 그 계층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계층은 이제 응용 계층에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세션 계층에 맞게 중간에서 이제 변환을 시켜줘요. 그리고 세션 계층에서 뭔가 이제 표현 계층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응용 계층에 맞게 중간에서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표현 계층입니다. 해서 이 표현 계층은 응용 계층으로부터 받은 그런 이제 데이터를 세션 계층에 이제 맞게 그리고 세션 계층에서 받은 그런 데이터는 응용 계층에 맞게 그렇게 이제 중간에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우리 표현 계층이요. 해서 이 표현 계층에서는 코드도 이제 서로 이제 변환해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도 시켜주고 그리고 데이터 이제 압축도 이제 해주고 그리고 구문 검색이다. 그리고 정보 형식, 포맷도 이제 변환도 해주고요. 그리고 문맥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 계층이 우리 표현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계층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데이터 표현 형태를 갖는 그런 이제 시스템 간에 상호 접속을 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그 계층이 우리 표현 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응용계층이요. 응용계층이 이제 최상위 계층을 보고 얘기하죠. 얘는 이제 사용자가 우리의 OSI 그 환경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 계층이 이제 응용계층이에요. 근데 이 응용 프로세스 간에 정보도 이제 교환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전자사서함이다, 파일 전송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 계층이 우리 응용계층이요. 그래서 우리 OSI 7계층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물리계층부터 시작해서 응용계층까지 그렇게 이제 총 7개의 계층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계층들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죠. 그때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써놓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 계층이 뭐냐? 그렇게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써놓고 이게 어느 계층이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OSI 7계층에서는 계층의 그 순서,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이 이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런 이제 계층의 순서가 됐든, 그리고 각 계층별로 이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 OSI 7계층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OSI 7계층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